인천시 남동구의 소래생태습지공원은 언택트 여행지로 인기 있는 명소인데요. 검은 갯벌 사이로 갯골이 드러나고 바람에 흔들거리는 빨간 칠면초 군락지의 풍경이 꽤나 멋스럽습니다. 그 사이로 사람들이 자유로이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요.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인천시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입구를 중심으로 좌측에 바다와 만나는 장수천 하류가 펼쳐집니다. 공원을 걷다 보면 군데군데 사람들이 잠시 이야기를 나누거나 산책을 하며 가을 들녘을 감상하기도 하는데요. 그 사이로 드넓은 염전이 펼쳐진답니다. 일제강점기에 남겨진 염전이 폐염전이 된 후 염전 창고를 개조해 생태 전시관과 생태 학습장으로 만들었는데요. 규모만 해도 축구장 212개를 합쳐 놓은 크기로 도시 속에서 갯벌과 염전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랍니다. 봄철에 피었던 하얀 칠레꽃이 지고 찬바람이 불면서 빨간 찔레 열매가 대롱대롱 매달린 채 바람에 흔들거리는데요. 간간히 자전거를 타거나 자유롭게 산책을 하는 모습이 꽤나 여유롭습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의 습지는 다양한 생물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한데요. 해양생물의 약 60%가 습지에 알을 낳거나 서식한다고 하니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인천시는 인천대공원에서 시작해서 소래생태습지공원과 소래포구, 시흥갯골 생태공원까지 거쳐서 약 20km 구간을 하나의 생태 관광 벨트로 묶어 2012년까지 수도권 최대 힐링 공원으로 조성한다니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공원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제작단 김혜욱입니다. 와, 이거 밖에 나가도 되는 건가? 알바는 가야 되는데 안 되겠다. 됐다. 안녕하세요. 시민제작단 이기준입니다. 아직도 한창 유행 중인 코로나, 백신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일상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야만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코로나 동선 안심이. 인천시와 경기도가 협약하여 자발적인 방역을 유도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제가 직접 약 3달가량 사용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시면 홈, 내 동선, 확진자 현황이 있습니다. 먼저 홈 화면에서는 최근 2주 동안의 확진자의 동선과 사용자의 동선을 비교하여 접촉 위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외출하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꼬박꼬박 접촉 위험을 확인하는데 안전하게 지내셨어요 라는 문구가 뜨면 안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 동선에서는 사용자의 최근 2주 동안의 동선이 나타나는데요. 하루 동안의 내 동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특히 특정 지역에 몇 시쯤에 위치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았습니다. 확진자 현황에서는 전국 확진자 수의 현황과 사용자가 지정한 관심 지역의 확진자 수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접촉 확인을 하면서 따로 검색해서 찾아보지 않아도 날짜별로 확진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편했습니다.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안심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설치가 가능하니 여러분들도 한번 설치해 보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상 시민제작단 이기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넘이를 감상하며 서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인천시 중구 영종도 예단포구에 있는 노을길 전망대입니다. 이곳은 영종도 서쪽 해안에 자리한 예단포구인데요. 숲길로 들어서면 정자가 보이는데 제2대 대법원장을 지낸 조진만의 생가터라고 합니다. 해안가 언덕 숲길 1km의 거리에 바다와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경사진면에 조성되어 있지만 계단과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란 칡넝쿨과 활짝 핀 코스모스가 방문객을 반기고 곳곳에선 저물어가는 해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볼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도 살아있고요. 여기는 바로 예단포항입니다. 앞에 바다가 보이고요. 저쪽에는 신도시도 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영종도 안쪽이죠. 이 지도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예. 여기가 예단포 선착장입니다. 예단포는 옛날 고려 말에 몽고의 침입이 들어왔을 때 임금님이 강화도에 가 있었고요. 강화도에 가 있는 임금을 위해서 예단을 바치는 포구라고 해서 예단포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강화도에 만이산이 보이고 있고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구배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구배터. 이 구배터는 옛날에 월미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왔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쪽에 영종 역사관을 비롯해서 또 레일 바이크를 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놀러 와서요. 레일 바이크를 타고 이렇게 가서 인천대교 있는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코스로 레일 바이크를 타고 예단포 노을길은 산과 수평선 너머로 떨어지는 해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하면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시민제작단 은경숙입니다. 강화도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유적과 유물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강화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고인돌 유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강화 고인돌 유적지는 강화 역사박물관 앞에 탐방로로 조성되어 무료 입장입니다. 고인돌 유적지를 중심으로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여러 곳에서 고인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강화 고인돌은 큰 돌을 받치고 있는 권돌과 고임돌에서 유래한 순 우리말로 돌을 고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고인돌 속에서 나온 반달돌칼, 돌화살촉, 청동검 등이 출토돼 강화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무덤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강화도에는 약 150여 개의 고인돌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보존 상태가 좋은 70기의 고인돌이 지난 2000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고인돌이 바로 강화도 부근리 고인돌 사진인데요. 유독 강화도의 고인돌이 유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창 고인돌 447기, 화순 고인돌 306기, 강화 고인돌 70기.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강화 고인돌은 크기와 웅장함입니다. 고인돌의 크기는 7.1m에 너비는 5.5m이고 무게는 53톤이나 되는데요. 탁자식으로 거대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고인돌 무덤을 만들기 위해 장정 800여 명 정도는 필요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요. 기다란 지렛대를 이용해서 큰 바위를 옮겼을 정도로 조상님의 지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 유적지인데요. 강화 고인돌 탐방로를 소개합니다. 고인돌 유적지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걷다 보니 12개의 고인돌을 만날 수 있는데요. 살랑살랑 가을바람을 타고 산책하기 딱 좋습니다. 한반도 무궁화 동산을 지나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라는 팻말을 보게 되는데요. 넓은 공원에 자유로운 꽃들이 만발합니다. 주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추천합니다. 공원을 지나 산책로를 걷다 보니 소나무 아래 고인돌을 마주합니다. 무심결에 지나칠까봐 울타리 안으로 2기의 고인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근리 고인돌 장소 팻말을 따라가 보니 들판을 지나 산 아래로 차례대로 있는데요. 엄마와 함께 고인돌 탐방을 나선 아이도 만났습니다. 이것은 고인돌 돌무덤인데요. 엄마와 인천에서 강화까지 왔는데 학교에서 배운 거랑 아주 똑같아요. 산책길에서 만난 고인돌을 찬찬히 둘러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조용한 고인돌 공원, 평상시와 다르게 체험도 전혀 할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고인돌 유적지 주변에 강화 역사박물관과 자연사 박물관도 관람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가 숨쉬는 강화도, 가족과 함께 강화도 관광하시는 건 어떨까요? 시민제작단 최찬영입니다. 북한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강화도 연미정과 월곶돈대를 아시나요? 강화도엔 평화전망대도 있지만 가까운 거리에 연미정과 월곶돈대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연미정은 1995년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었는데요. 구조는 팔짝 지붕 겹쳐마로 10개의 기둥을 돌기둥 위에 얹은 빈돌이 집이며 정면 3칸, 측면 2칸에 면적은 약 40평방미터인데요. 사방을 바라다 보이는 월곶돈대 꼭대기에 세워져 있어 날이 좋을 때는 개풍, 파주, 김포군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미정을 오르는 길에 황룡의 묘가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그 뒤로 포토존과 스태프 투어 인증 및 문화관광 해설 안내소가 있답니다. 옛날 서해에서 서울로 가는 배는 이 정자 아래에서 만조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강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썰물 때는 물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눈에 보일 정도로 물살이 세며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여 한 줄기는 서해로 또 한 줄기는 강화 해협으로 흐르는데 모양이 마치 제비꼬리 같다 하여 연미정이라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강화 연미정은요, 북한이 제일 잘 보이는
장소인데요. 여기 올라가면 월곶돈대에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햇빛 나는 날은 흐린 날보다 더 잘 보여요.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잘 보이는 곳이라서 한 번씩 놀러 오셔서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은 한 번씩 오셔서 봤으면 좋겠어요. 12살에 나와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오랐죠. 나온 지가. 근데 한 번도 못 가보고 이렇게 늙어가지고 마음에는 한번 가봤으면 항상 그 마음이 있죠. 나는 살던 곳은 왕진면 동중리 당제야. 이름이 동네 이름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곳은 민통성 검문소가 있는 지역으로 검문을 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잠시 쉬어가는 드라이브 명소로 강화도 연미정과 월곶돈대를 소개합니다. 시민제작단 김혜옥입니다.